빨간불이 켜져 있는 길로 가면 분열과 탄핵과 배신의 길이 결국 종착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본 경험자의 길을 그것도 초보 운전자가 왜 그렇게 무시하고 가려고 그럽니까? 당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국민하고의 신뢰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당하고의 신뢰도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하고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무신이면 불리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루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요. 아무리 봐도 1대 3의 경쟁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 3에서는요. 배신이군요. 신뢰가 없어요.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그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공포 마케팅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신뢰 얘기하는데 과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희룡 전 장관의 공격과 압박이 수위가 가장 높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총선 뒤에 그 만남,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5월 12일 그 만남,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양쪽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둘 다 안 할 것을 전제로 서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거는 총선 패배 책임 때문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라고 있죠. 왜 급해졌는지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밥 사겠다고 만난 거고 거기서 그런 얘기 할 상황 아니었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서로 상의할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5월 초인데 무슨 전당대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한동훈 장관도 당시에는 총선 패배의 책임 때문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또는 그것을 전제로 모든 이야기를 했고요. 선배님도 뭐 그걸 바보가 아닌데 그걸 나갈 이유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이해가 달라요.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서 한쪽에서는 안 나간다고 당시 얘기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할 상황 아닌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죠. 자, 5월 12일 회동. 도대체 이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지금 정말 오간 거야. 진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얘기 이거잖아요.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으로 전대 출마 안 한다고 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닌데 나가겠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니 당시가 전당대회 관련 상의할 사이 아니다. 그리고 5월 초인데 무슨 전당대회 얘기를 합니까? 입맛에 맞게 윤색해서 왜곡이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요. 조혁신 변호사? 네네.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특히 전당대회 출마 관련 얘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두 인물 가운데 누군가는 제가 좀 수은화시켜서 얘기하면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법률과. 쉽게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상황에서 법조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누구 말이 진짜냐 누구 말이 거짓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요?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지금?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동훈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원희룡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원희룡 후보가 뭐 녹취를 했던 뭐 증인을 대든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 얘기를 꺼내놨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부인하는 셈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입증 책임은 원 전 장관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컨대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입증 책임은 원희룡 후보한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저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갈 생각을 했다가 아니. 그다음에 오늘은 안 나가겠다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갈 수도 있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나가지 않겠다라고 일주일 전까지 이야기했다가 출마 선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원희룡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가 그랬잖아요. 윤상현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저기 안 나갈 테니까 내가 윤상현 뭐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내가 도와드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황당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출마 선언하면서 왜 그런 꼬투리를 잡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만약에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로 그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 나와 계신데요. 원 전 장관이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시에 5월 12일 만났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안 한다고 얘기했다.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역시 압박과 공격 그 목적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어쨌든 그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런 구도로 지금 짜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앞장서서 지금 공격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의 소재를 하나 찾아낸 거죠. 5월 12일 회동. 안 나간다고 했는데 왜 나간다고 하냐 이걸 공격하는 거짓말 논쟁일 수도 있겠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 했던 발언의 어떤 수위 이걸 가지고 당원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혁진 변호사가 잘 얘기했습니다만 입증 책임은 원희룡 후보에게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급한 사람은 원희룡 후보로 보여집니다. 자, 5월 12일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서로 간에 얼마나 선거 때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지원 유세도 하고 거의 뭐 둘이 뭐랄까 좀 막역한 사이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총선 당시에. 자, 그래서 그 감사의 차원이든 덕담이든 또 전당대회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서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든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그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출마하게 됐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원희룡 위원장은 그 시점에서 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들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파탄난 사람, 보수 세력에게 책임을 맡길 수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지금 더 씌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당시 회동 때의 발언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자, 그러나 이 역시 그 발언을 꺼내는 순간 이게 과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수 세력의 재건을 두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좀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신론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친소관계, 신뢰관계 이런 것으로 점철된다면 결국은 공멸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원희룡 후보 또한 이것을 전면전을 붙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처음에 이 얘기를 먼저 꺼내놨죠. 언론 인터뷰 통해 꺼내놨고 그 이후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다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만약에 더 얘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할 걸요라고 뭔가 암시를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소상히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나 저도 그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러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곡이라고요? 왜곡이라고 하면 왜곡이 아니라는 걸 보이는 선에서는 제가
차츰차츰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할수록 한 위원장 많이 불편해질 텐데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지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불편할 거다.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불편할 거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불출마 전제로 대통령과 일을 자세히 들었다. 그럼 5월 10일 그 회동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차츰 공개할 수도 있어요. 공개할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 많이 불편해지고 당원들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전체 맥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로 일단 추정은 돼요.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저렇게까지 원희룡 전 장관이 뭔가 살짝 암시라는 걸까요? 일단 먼저 좀 찝어드리고 싶은 게 원희룡 전 장관의 조금 정치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네, 저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전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16대 총선 때 보면 원희룡,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이 발탁돼서 그때 보면 국민의힘 전신 우리 보수 정당의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주도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저렇게 폭로전 중심으로 하는 당시 과거냐 한나라당 시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그때 미래연대라는 어떤 젊은 층을 이끌면서 어떤 보수의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주도해 왔었거든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1라운드에서 폭로전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10초 통화. 그 잘해봐라라고 했다는 거. 두 번째 불출마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자꾸 저렇게 좀 폭로전을 다단계로 해나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특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에서는 정치의 선배고 또 검사 선배고 또 설법대 또 선배잖아요. 근데 선배가 후배 어떤 약점들을 덜 추워내서 저렇게 당원들이나 국민들 앞에 이렇게 고자질하듯이 이렇게 폭로전을 하는 게 과연 본인이 어떤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어떤 품격이라든가 어떤 전략상 맞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982년 전국 학력고사에서 1등을 했거든요. 수석을 했기 때문에 기억력은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기억력에서 나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불편한 이야기를 폭로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올라가는 그런 시소 역할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되고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저런 폭로 전략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부상하려고 하는 저런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당원들의 어떤 환영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원희룡 전 장관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꺼내놓으면 원희룡 전 위원장은 불편하고 당원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동안 지난주부터 원희룡 전 장관이 배신 얘기를 꺼냈는데 그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 뉘앙스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원희룡 후보가 그때 5월 달에 밥을 먹었을 때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불평, 험담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약간 쓴소리라든가 약간 그런 소리를 좀 약간 비판적인 내용을 말한 거 아니냐? 총선 패배도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패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도 공감했겠죠.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공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고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그런 대화도 아니에요. 이거는 동호회 회장을 뽑을 듯한 그런 수준의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동호회 회장이요? 이거는 사실은 누가 이 말했다, 누가 저 말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 정치 지도자가 이런 걸 가지고 공방을 하고 언론에서 다룬다는 게 참 저도 당혹스럽고요.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불과 석 달 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셨다가 총선에서 대패하시고 지금 다시 국민의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참 뭔가 좀 저질 네거티브를 하면서 뭔가 수준 낮은 공방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좀 안타깝고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국회 탄핵 총원이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공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민주당 소속이신 김주호 부대변인께서 그냥 이 경쟁 정당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 좀 잘 좀 하세요 좀 약간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위원장 굉장히 요즘에 약간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그중에서 또 나경원 의원 역시 요즘에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얘기 좀 종종 해요. 일단 화면 좀 볼까요?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 나경원 의원이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공세에 이제 가담을 하니까 아니 지난 전당대회에서 학폭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학폭 가해자 쪽에 서신 듯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학폭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맥락이 되는데 그러자 나경원 의원 그때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폭 추방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지난 작년 3월에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되니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계파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지금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신자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학폭 얘기 그리고 잠재적 학폭 가해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이거 거칠어지잖아요. 지금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그러면 지금 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 사이에 오가는 그 대화를 들어보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스스로를 학폭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뭐 피해자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전당대회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뭐 학폭 피해자다. 뭐 이런 그 뉘앙스로 뭔가 저는 포위돼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나경원의 입장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 거냐? 나경원이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를 다시 압박하고 포위하고 공격하는 이겁니까? 그런데 왜 배신이란 이야기를 하느냐? 동작에 이재명 대표도 많이 갔지만 한동훈 후보도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간발의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경원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른 후보들보다 유력한 후보들 중에 3명 중에서 나 혼자 그 원내 아니냐. 뭐 윤상현 그 의원도 후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나 혼자 원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를 당선시킨 공로가 적어도 한동훈에게 몇십 퍼센트는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의 그 답은 저거를 동문서답으로 봐야 될지 우문현답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나는 그 당신을 갖다가 가해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학폭 추방 운동 중이다라는 약간 모호한 상황 설정을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뭐 패널분들이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면서 총선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다른 후보들 지금 경쟁하고 있는 세 후보 지원 유세 다 다녔거든요. 당시 얘기하시는 분들 오늘 정치권에 꽤 있는데 당시 세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 영상으로 좀 불러와서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나 이것도 사줘요. 이거 좋아해요?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자 이걸로. 대한민국 정치에는 윤상현이 있습니다. 윤상현의 균형 감각과 윤상현의 의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심에 반응합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와 자주 통화합니다. 이거 어쩌지 하면서 가슴이 털털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이고.
자, 이런 모습이 총선 당시에 있었는데요. 이걸 지금 한 전 위원장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본인의 SNS상에 저런 사진 3장을 올렸어요. 총선 당시에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와 함께하는 모습 사진, 저거를 3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짧은 글만 올렸어요. 분명히 이 사진을 올린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 더 뒤에 있는 속내도 있을 겁니다. 이게 궁금해지는데 패널분들께 지금 이 속내가 과연 무엇일지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우선 그거 보기 전에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말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이번 당내 선거 보니까 전투력들이 대단하세요. 근데 이분들 제가 야당과 싸울 때 어디 계셨던 거예요, 다들? 왜 안 보이죠? 자, 4분이 쓰셨는데요. 한 분씩 볼까요? 우선 정기환 교수님 2개 쓰셨네요. 뭐 보찜? 우리가 그런 격언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넣으니까 내 보찜 내놓으라 한다. 이게 뭐니까 강한 서운함이거든요. 지금 총선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뭐 한 표가 아쉬울 땐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찾더니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의 위치에 섰다고 해서 선거 때 그런 고마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지금 나 뭐 보찜 내놓으라는 겁니까? 보찜 내놓으라는 거냐. 대단히 서운하다. 물론 그 서운함 속에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배신과 음모가 점철되는 그런 현실 정치판에 한동훈 위원장이 늦게 뛰어들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경원 의원 정말 엎치락뒤치락을 끝까지 하면서 총선에서 겨우 당선됐습니다. 인천의 미추홀구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 의원 아주 그냥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당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깻잎,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는 나를 찾더니 선의의 경쟁은 고사하고 1대3 구도가 돼서 나를 소위 이른바 집단적으로 가해하려고 하는 모습, 대단히 서운한 모습을 피력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봤던 그 사진 3장 있는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정기환 교수 그거 좀 다시 한번 봐주시는데 지금 사진이 3장이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짧게 썼어요. 근데 그 뒤에 뭔가 생략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문장으로 치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되갚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어찌 지금 나에게 약간 이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옥진 변호사께 가볼까요? 2가지인데 배신, 초보인데 물음표를 찍으셨네요. 2단어에다가. 일단 제가 봤을 때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딱 2개예요. 초보다, 그다음에 배신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초보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서울대 법대 10년 선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후보도 과는 다르지만 윤상현 후보가 81학번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드는데 그럼 11년, 그러니까 되게 10년 이상 선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 사진을 갖다 쭉 보니까 초보인 한동훈이 왜 저런 데 가가지고 선거 유세를 했습니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랑 동격이라면서요. 그런데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중에 당대표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초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당대표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만약에 한동훈이 그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2번 하는 거고요. 나머지 3사람은 다 당대표 초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보라고 한 프레임이 웃기다라고 하는 걸 내가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당신들 그 유세한 거 그 가준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초보 물음표는 뭐 초보라고요? 약간 그러면서 약간 웃는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번째는 배신이라면서요. 근데 배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와준 사람 뒤통수 치는 게 그게 배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는요. 지금 배신이란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 대 한동훈 그 후보의 그 프레임인데 저기서 우리가 그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원희룡,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그런데 한동훈이 뭐 했습니까?
도와줬잖아요. 도와준 거죠. 도와준 게 언제입니까? 4월 10일까지 도와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이 배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말 뒤에 아니 뭐 배신이라고요? 초보라고요? 참나. 약간 이런 겁니까? 지금 쓰신 거는 뜻이?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알겠습니다. 제가 좀 추임새를 잠깐 붙여봤는데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김주호 부대변인은 좀 길게 문장 비슷한 내용을 쓰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오래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선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당 대표를 하면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장 저질 네거티브를 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저런 게시물을 올린 것 같고요. 뭔가 좀 선거 중에서도 당내 경선이 가장 치열하고 당내 경선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게 대통령 경선과 당대표 경선입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동료들이 돌변을 해서 정말 공격을 그냥 때로 몰려서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 사실은 좀 노련한 정치인 같았으면 이것에 잘 반응을 안 할 텐데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 자체가 지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볍게 넘기면 되는데 조금 분을 참지 못하고 하는 것을 봐서는 어떤 당내 경선의 어려움 이런 걸 좀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이제 요게 국힘표 막장 정치야. 속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간 한탄을 하는 것 같다는 그렇죠. 겁니까? 이게 국힘표 막장 정치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김철원 교수님 저를 보여주지 말고 카메라를 보여주세요. 내가 한수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 이번 당권에 도전하면서 두 가지 지점을 지금 비판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느냐. 그 총선에 대한 패배 책임이 있지 않느냐. 둘째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너 정치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 세 장의 사진을 보면 어쨌든 지난 총선에 3명의 후보들은 후보로 나섰지만 본인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만 해도 원톱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 지난 총선을 선거지를 총괄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당대표 나갈 자격이 부족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큰 책임지지만 그 3분 중에 2분은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 3분은 보면 나경원 후보 때도 그렇고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본인의 지역구를 사수하는데 급급했지 이후 선거구에 선거 지원조사 한번 못 갔거든요. 사실은 당시에 총선 때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사실은 나왔습니다. 안철수, 그다음에 이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 저런 분들이 이어 옆지구당도 이어마당원들 가지를 못했는데 한동훈 위원장만 전국 253개 선거구를 다 돌고 마지막 날은 탈진해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이 총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만 오롯이 나만 질 수 있느냐. 당신들도 중진으로서 거기에 대한 패배 책임이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또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반박하는 그런 것들을 저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뒤에 생략된 문장은 그때 총선 당시에 뭐 하셨어요?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들을 당원들이 결국은 판단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판단해 주실 거다. 그럼 저 3장의 사진을 올린 건 다분히 분명한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럼? 내가 한수위라는 거죠. 내가 당대표의 자격이 충분하다 하는 그런 데를 보여주지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비대위원장 당대표였는데요. 이런 암시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런 사진을 올릴까 글쎄요. 예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약간 저렇게까지 반응이 나오는구나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바로 그 한 분, 대구에 계신 그분, 홍준표 시장이죠. 최근에도 무슨 관련된 의견 계속 내놓고 있는데 우선 이거는 한 일주일가량 좀 안 됐네요. 지금 요 얘기가 나온 지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앞선 5월에 한 얘기도 있는데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이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죠. 예.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정치는 안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했죠. 이준석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죠. 예.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자, 두 얘기 들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달라 보이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입장을 냈는데요.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고 어떤 의견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약간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홍준표 시장의 반응이 이겁니다. 이준석은 자력으로 큰 사람입니다. 한동훈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제입니다. 그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패널 네 분께 OX 한번 해보죠. OX. 이준석과 한동훈은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면 X입니다. 오, 전원 다 질적으로 다르다고 O인데요. 그러면은 일단 정기란 교수님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이다.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가장 단적인 표현으로요. 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급조된 이식된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당의 산전수를 겪으면서 또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을 몸소 읽어내면서 예. 당대표까지 반열까지 올라간 그런 어떤 자력으로 올라간 정치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승리를 또 이끈 경험도 있죠. 당대표로서. 자,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선 참패를 이끈 또 경력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요. 지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좀 더 이제 전향적으로 한동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것을 정치 복귀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얘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렵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홀로서기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예. 홀로서는 정치인으로 최상병 특검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민심을 더 중시하는 예.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점점 이준석 대표와 좀 싱크로율은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진 모습은 싱크로율이 굉장히 낮다. 예. 그리고 다른 자력으로 큰 사람이고 어찌 보면 이식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시장의 판단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저는 동의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자, 그럼 한 분만 더 볼까요? 지금 정신 변호사께서 내려주시는데 5죠? 5 선택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질적으로 다르다. 어느 측면에서 달라 보입니까? 아니, 살아온 궤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식된 정치인 맞지만 예. 하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은 차곡차곡 검사로서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차곡차곡 밟아온 건 맞는 거고 예. 반면에 이준석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젊었을 때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도 아니고 어쨌든 군복무 비슷한 거 대체복무 하자마자 예. 계속 정치만 한 사람이잖아요. 20대 중반서부터 정치권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보다 이준석 의원이 한 10살 가까이 어릴 거예요. 젊을 거예요. 예. 하지만은 훨씬 더 노회한 지금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하는 행동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당하고 야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김주호 부대변인도 같은 의견이신데 제가 다른 질문을 들어볼까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은 굉장히 높게 평가, 한쪽은 낮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다르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진짜 방점을 두는 거는 이준석 띄우기가 진심일 것 같습니까? 한동훈 비판이 진심일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거는 한동훈 비판에 방점을 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초보 정치인, 예. 뭔가 좀 혜택을 받은 정치인, 그다음 자수성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요걸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일단 내려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OX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사실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 당대표 이 경쟁과 관련해서 어대한 표현 뭐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런 표현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뒤집힐 것 같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다 믿으세요? 지금 뭐 경남은 제가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는데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90%라는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패널 분들께 OX 또 한 번 나갑니다. 어대한 이게 깨져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O. 그럴지는 않을 것 같다. X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전원 다 X를 고르시네요. 오늘 무슨 대기실에서 사전에 미리 좀 뭐 하셨어요? 지금 얘기를? 제가 문제를 사실은 방송 시작됐을 때 드렸을 텐데 똑같이 지금 말씀 들어주셨는데 우선 김철호 교수님 X입니다. 그러니까 어대한이 깨져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인요한 의원은 90%라고 그랬는데 저거하고는 완전 다른 의견이십니까? 뭐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보면 원희룡 후보와 러닝메이트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그러다 보니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친윤 쪽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 어대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큰 틀에서는 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 명의 어떤 우리 뭐 이 대표 후보들이 어떤 협공을 굉장히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벽을 깨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메시지가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 명의 후보들이 한동훈 디스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외에 새로운 어떤 보수 재건에 대한 메시지나 또는 뭐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메시지의 어떤 전략이 상당히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어떤 후보를 따라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영남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명의 후보들이 다 영남권 출신이 아니고 인요한 의원도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남의 민심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우리 정권의 임기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2027년에 차기 대선에서 사실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인 이재명 어떤 대표와 가서 싸울 사람이 누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보면 이번에 영남권에 있는 59명의 현역 의원 중에 아무도 단 한 명도 최고위원 선거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만약에 차기 당권 또는 차기 대권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그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남의 민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중립적인 상태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어대한의 대세론을 깨는 것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당대가 1차 투표에서 끝날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어렵다고 보죠. 특히 나경원, 원희룡 그 연대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서로가 서로 밀어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연대나 이런 거 없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 어대한을 깨는 그 대세론을 깨는 역량은 좀 부족하다 이래 보입니다. 뭐 다른 분도 다 X라서 한 분만 더 보면 김주호 부대변인 아까부터 계속 응원 말씀 들어보시면 민주당 소속이신데 국민의힘 상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 어떤 생각이 들어볼 텐데 일단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인요한 의원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요. X를 고르셨어요. 왜 그럽니까? 원래 이제 선거 초기에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있으면은 잘 뒤집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뒤집으려면 굉장히 큰 그런 충격, 뭐 판세가 뒤집힐 만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네거티브도 정말 수준 낮은 네거티브 하고 지금 있는데 나오고 있는 무슨 배신, 무슨 뭐 안 나온다 왜 나올라 그러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걸로는 판이 흔들리기가 어렵고. 이 정말 보수 유권자들이 좀 새로운 보수 리더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당대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선거전을 하고 있어요. 최고위원회 출마한 사람이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왜곡된 선거전이라고 보고요. 아까 뭐 학폭 얘기했잖아요. 학폭을 저지르는 후보들이 있다면 그 학폭의 지휘자, 숨은 일진은 누구냐. 그 강력한 일진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일진 얘기까지 나와서 막 비유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